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해줬겠죠?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실을 발견해요. 한 번에 때려요. 급여의 거의 20%에 육박하는 4대 보험료가 사업주한테 한 번에 빡! 나올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로뎀세요 법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그리고 기사화됐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은 4대 보험 가입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료가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또 사업주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근로자들이 그거 4대 보험료 너무 많이 떼요. 저 4대 보험 들기 싫어요. 그냥 프리랜서로 신고해 주세요. 3.3% 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직원들을 4대 보험을 가입 안 하고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사 나왔죠. 정부도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또 이런 이슈들이 생길 거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와서 기자회견도 했는데 모든 노동 가치를 존중하겠다. 가짜 3.3% 계약하는 거 감독 강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과적으로 직원 채용했으면 3.3%로 신고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이걸 딱 보면서 저는 좀 한편으로 아쉽기도 했어요. 물론 이걸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근로자가 사업주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이거 지금 이슈된 게 아니고 한 2, 3년 전부터 지금 고용노동부랑 국세청이랑 짝짝쿵 해가지고 계속 검사하던 건데 더 강화하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예전부터 제가 보면은 이거를 너무 사업주한테 너무 가혹하게 굴거든요. 이거 근로자가 생각보다 안 되겠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점인데 주방 이모님들 구할 때 이거 이모님들 다 4대 보험 가입하면은 나 이거 일 안 할 거예요.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건 고려가 됐나? 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들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사업자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대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모르고 계셨던 사업주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되게 기본적인 내용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사업 초반이신 분들 많이 보시기 때문에 4대 보험 이거는 왜 들어야 되냐 그리고 3.3%는 왜 신고해야 되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일단 사업장에서 인건비가 나가요. 그러면 직원을 고용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칭하고요. 그리고 사업주의 지위 및 감독, 종속성, 급여의 형태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성을 판단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은 제가 돈 벌러 왔어요. 어느 회사에 돈 벌러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와 나와의 관계가 종속적이다. 여기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상사가 지시하는 거를 제가 따라야 돼요. 출근 시간 정해져 있어요. 고정된 월급을 받아요. 딱딱 정해진. 이거는 근로자다 이거예요. 근로자는 4대 보험을 꼭 들어야 돼요. 안 되면은 이거 나중에 처벌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리랜서는 내가 잠깐 어디가 고장나고 아니면 뭔가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필요하면은 그 전문가를 초청해서 일을 부탁하는 게 프리랜서 세법에서는 사업소득자, 인적용역자를 초청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3.3%만 떼고 인건비가 나가면 돼요. 차이가 커요. 4대 보험료 지금 실질적으로 다 떼면은 17% 정도 나오거든요. 국민연금 9%, 건강보험료 8%, 17%. 거기에 고용산재까지 붙어버리면은 막 18%, 19%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프리랜서 고용해버리면은 그냥 3.3% 내고 끝. 나가는 돈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인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일단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4대 보험 가입 의무 근로자는 있어요. 프리랜서는 없어요. 퇴직급여 근로자는 또 줘야 돼요. 무조건 퇴직급여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프리랜서라 그러면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최저임금 우리 근로자라면 꼭 준수해줘야 돼요. 하지만 프리랜서는 최저임금 상관없어요. 내가 이거 뭐 1시간 고쳤는데 그럼 최저시급 줘야 되냐? 그런 거 없어요. 뭐 10,000원, 20,000원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초과 근로수당. 일을 더했으면 초과 근로수당. 네. 근로자라면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없어요. 유급 휴일. 우리가 연차라 그러죠. 연차. 근로자라면 꼭 줘야 돼요. 하지만 프리랜서는 지급 대상 아니에요. 그리고 근로자는 계약서를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고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서를 써야 돼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제가 4대 보험 그 차이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퇴직급여 안 주기 위해서도 프리랜서로 막 신고하신 경우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나중에 형사처벌도 당할 수 있어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는 여기에서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랬을 때 어떤 이슈가 생길까? 첫 번째, 세법에 따른 이슈가 좀 있어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법에 따른 신고예요. 신고 방식이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산세가 발생해요. 원천징수 불이행 신고 가산세, 지급명세서 불이행 가산세. 이게 내가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 1% 이런 세금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단서정하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거 근로자인데 내가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세법상 비용 처리도 안 되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직원한테 돈이 나간 흔적들이 있다면 비용 처리는 다 가능해요. 비용 처리 자체도 부인시키지는 않는다는 거. 네. 그리고 4대 보험에 따른 이슈도 생겨요.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해줬겠죠?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실을 발견해요. 한 번에 때려요. 이거 4대 보험료를 과거치, 뭐 이분이 3년으로 일했어요. 3년치가 한 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연금 9%, 건강보험 8%, 고용보험은 2%에서 약 2.5%, 업종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산재보험 같은 경우엔 1%. 이렇게 하면은 꽤 많은 급여의 거의 20%에 육박하는 4대 보험료가 사업주한테 한 번에 빡!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하이리스크는 맞죠? 네. 지금 가산세, 세법에 따른 가산세도 많이 발생하는데 4대 보험료까지 한 번에 추징당하는 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것만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에 따른 이슈도 생겨요. 이거는 4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한 그런 아이템으로 사용했을 때의 페널티고요. 세금 가산세, 그리고 4대 보험료 추징. 하지만 정말 악용하기 위하신 분들도 있어요. 퇴직금 주기 싫어서, 초과 근로수당 주기 싫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거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발생을 해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리고 퇴직금을 안 줬어요. 프리랜서로 신고했으니까 넌 퇴직금 없어! 이래버리면서 안 준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근로자였다. 그러면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페널티가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산재보험 미가입했죠?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산재보험법 위반 사유도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섭죠?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죠, 이때부터. 이거는 형사법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아플 수 있다. 처벌 내용이. 그렇다고 뭐 제가 여기서 뭐 엄청 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악용하지는 말자. 너무 악용하지는 말자. 우리 직원들한테 퇴직금 주기 싫어서, 초과 근로수당 주기 싫어서, 뭐 산재보험도 가입해 주기 싫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악용하면 이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꼭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게 꼭 돈 때문이라면은 4대 보험료가 아까워서 때문이라면 이거는 좀 마인드를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정부에서 막 두들겨 패겠대요. 막 엄청나게 단속을 하겠대요. 일단 이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죠. 하지만 나라에서는 지원책도 있어요. 두루누리라는 국민연금 지원책도 있고요. 이게 최대 납부액의 80%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꽤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4대 보험 채용하면서 뭐 청년이나 뭐 이렇게 사회 취약자들 채용하면요, 나라에서 지원금도 줘요. 현금성 지원도 있어요. 이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서 본인이 이거를 받는다면은 금전적으로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세법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도 영상 찍었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이거 한 명만 채용해도 연간 1,550만 원을 최대 적용을 해준다. 최대 3년 동안. 거의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만 털어주는데 이거 4대 보험 가입 꼭 해야 돼요. 이거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역 갖고 와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프리랜서로 신고했으면 이거 세액공제 못 먹어요. 이런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4대 보험료가 아까워서 그런 게 이유라면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자. 두루누리라는 지원책도 있고 나라에서 현금성 지원도 있고 세법에서는 세액 공제도 있으니까 이런 걸 꼭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좀 정상화를 해보려고 노력도 해보자. 앞으로 좀 더 단속할 것 같아요. 4대 보험 가입은 예전부터 계속 하라고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경각심을 느끼고 좀 정상화를 했을 때 내가 못 받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원금도 있으니까 이런 걸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알고 좀 우리 사업장의 구조를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한 내용 있으면은 상담 요청해 주시고요. 네, 좀 주의해 주실 부분이 있어서 긴급 영상 찍은 거기도 하니까 네, 잘 이해해 주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